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통합진보당 경남도지사 후보 기호 3번 강병기입니다. 먼저 앞서 진행된 홍준표, 김경수 두 후보만이 참여한 토론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무엇이 두려운지 통합진보당 저 강병기와 함께 할 수 없다며 방송 토론을 거부하였습니다. 선관위 주관 방송 토론에도 불참해서 4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겠답니다. 과연 법 위에 있는 홍준표 후보입니다. 저는 도민을 뵙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혼자라도 방송 연설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그렇게 죽이려던 통합진보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도지사 후보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심지어 새누리당 모 후보는 저희 당 후보에 대한 폭력조차 휘둘렀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진보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끝나 당이 사라지면 당선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는 명백한 불법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였습니다. 혹시 홍준표 후보가 당선이 되면 당선 무효가 되어서 불행히도 재선거를 해야 될지도 모를 일이 생긴 겁니다.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배척하고 모든 것을 자기 고집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 같습니다. 민주주의 사고가 결핍되어 있는 참으로 위험한 분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서민의료기관인 진주어려운 폐업도 무상급식과 비정규직 센터 예산 삭감도 바로 이런 방식으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서울에서 권력을 쥐고 호의호식하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큰 소리를 치던 습성을 버리지 못하시고 도민을 무시하며 권력의 칼을 휘두르려고 고향에 돌아온 탕자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저 강병기가 경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이유는 반서민 정책으로 일관하고 아나무인 일방도정을 펼쳐온 홍준표 후보를 심판하고 진보도정을 펼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2010년에 저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김두관 후보를 지사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경남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새누리당의 독점에서 벗어나서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도정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었었습니다. 저는 김두관 지사 시절 정무부지사로 도정에 참여해서 경남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장에서 발로 뛰며 익힐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민사회와 행정이 함께하는 민주도정협의회 공동의장을 맡아서 전국 최초로 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민주적 도정,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의 길을 열었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동과 노인 틀니를 무상 제공하고 무상급식 등 복지 분야와 죽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농업 분야를 맡아서 경남의 복지행정과 농민 중심의 농업행정의 첫걸음을 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서 낙동강 생태 환경과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온몸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민원과 갈등을 조정해서 화합하는 도정을 이끌어낸 경험을 쌓았습니다. 강병기와 진보정당 하면 뭔가 불안하고 무섭다는 선입견을 가진 도청 공무원들로부터 따뜻한 진보, 부드러운 진보 부지사라는 기분 좋은 평판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민주노동당, 지금의 통합진보당은 경남에서 30명의 지방의원을 당선시켜서 경남 제1야당이 되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지방의원들은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등 노동자, 농민, 도시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데 누구보다 앞장섰고 풀뿌리 지방자치의 모범을 만들었으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우수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가 정무부의사를 그만두고 얼마 후에 김두관 도지사는 통합진보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도 사퇴를 하셨고 그로 인해서 민주진보도정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등장한 홍준표 도정은 그야말로 오만과 독선, 불통의 극단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홍준표 도정을 탄생시킨 것이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 과거의 민주당 아닙니까? 새누리당 일당 독점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힘이 없는 야권이 뭉쳐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 단합하고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 세력이 함께하는 야권연대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이것은 홍준표 도정을 심판하고 지방 권력을 바꾸고자 열망했던 우리 경남도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도민의 열망은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지도부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의 요청조차 단호히 거절하며 야권연대를 가로막은 것입니다. 새누리당 이중대 역할을 하면서 야성을 상실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그 무능하고 민주진보 진영의 단합을 깬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세월호 참사로 엄마 아빠 사랑해 라는 문자를 남기고 죽어간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유가족분들과 실종자 가족 여러분들께 어떤 말로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한평생 진보의 길을 살아왔는데 정말로 이런 나라 꼴을 버리고 살아왔나 싶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 통합진보당 강병기 도지사 후보 저의 정치적 소신입니다. 돈보다 권력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304명의 세월호 실종자 중에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한 무능한 정부, 연일해서 계속되는 화재와 사고로 불안한 나날들, 생활고로 한 해에 15,000명이 자살하는 세계 제1위의 자살국, 해고는 살인이다며 절규하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나라, 그야말로 힘겹게 자식처럼 고이 키웠던 농작물을 스스로 갈아엎게 만드는 나라, 이것이 사람보다 돈이, 사람보다 권력이 우선인 대한민국의 불행한 현실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앞으로 정말 제대로 된 정치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사람을 살리는 정치는 통합진보당이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의 방향이며 또한 목표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도시 서민의 손으로 만들어졌고 또 그분들의 손으로 직접 운영되는 정당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이며 나라를 떠받드는 기둥이자 몸통인 노동자, 농민, 도시 서민의 권리가 보장되면서 그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꿈꾸는 미래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진보 정치의 참모습입니다. 10여 년 전에 민주노동당 시절 저희 통합진보당이 무상급식을 주장했을 때 저희들을 빨갱이라고 욕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모두 무상급식을 실제로 실시하고 보편적 복지를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경남의 홍준표 후보만이 이런 시대와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한 채 죽어만 가는 이런 불행한 일은 대한민국에 없어야 하겠다 해서 무상급식을 넘어서 무상의료를 통합진보당은 주장하였습니다. 진주의료원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돈 없고 병든 서민들이 갈 수 있는 최후의 병원이 진주의료원이었습니다. 그런 진주의료원을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이념공세로 없애버린 분이 바로 홍준표 후보입니다. 해고는 살인이기에 노동자의 정리해고 철회와 비정규직 없는
경남을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께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찾아주고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주는 비정규직 센터 예산마저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이번 선거 공보물에 서민이 웃어야 경남이 웃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이들 밥상을 걷어차고 가난한 서민들의 병원을 없애고 노동자들을 위한 비정규직 센터 예산을 삭감한 홍준표 후보의 서민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또한 밀양의 어머니들께서 10여 년 넘게 송전탑 반대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경남의 전력 자립률은 210%가 넘습니다. 그런데 서울 자립률은 2.95%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수도권 사람들에게 보낼 전기를 위해서 경남의 밀양의 어머니들이 765만 볼트의 송전탑을 자신의 땅에 세워놓고 머리 위에 이고 살아야 합니까? 이 어머니들이 힘겨운 싸움을 할 때 홍준표 후보는 지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까? 저 통합진보당 강병기는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평생의 신념이고 화두입니다. 이를 위해 통합진보당은 이번 도지사 선거에서 6가지 핵심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 첫째는 홍준표 도정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통해서 공공의료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제가 도지사에 당선되면 홍준표 후보가 강제 폐업시킨 진주의료원을 즉각 재개원해서 가난한 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지역 특성에 맞게 농작업 질환자의 치료와 체계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전국 최초의 농업특화 전문병원을 겸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둘째, 2016년까지 경남 지역 모든 초중고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지사 시절에 그것이 전임 지사가 한 일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산을 대폭 삭감시켜버렸습니다. 저는 도지사에 당선되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와 그리고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제정을 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눈치 보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임금제도를 정착시켜서 도민들에게 월급을 드리는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는 월 108만 원밖에 되지 않았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생활임금제도를 정착시켜서 노동자 평균임금의 60%를 보장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지역사회가 나서서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과 더불어서 실제로 소비를 촉진시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네 번째, 농민을 위해서는 주요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업은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보장하는 기간 산업입니다. 따라서 농사에 투여한 최소한 생산비는 보장받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농민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우리나라의 농업이 무너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관내 농협 출연금과 지자체 출연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농산물 재배 농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 서민을 위해서 생활에 꼭 필요한 만큼의 물과 전기, 가스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본 송파구 세모녀 기억하실 겁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감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물, 가스, 전기가 끊겨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마저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수명을 다한 고리 원전 1호기를 폐쇄하겠습니다. 우리는 원전 사고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체르노빌과 인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경남의 인근인 부산에는 수명이 이미 끝난, 그래서 수시로 고장을 일으키는 고리 원전 1호기가 아직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만약 부산에 있는 이 고리 원전에서 사고라도 발생하면 일부 통계에는 340만 도민 중에서 160만이 죽거나 병들게 된다 그러고 우리 경남은 죽음의 땅으로 변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삶의 터전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경남 도민의 생명에 대한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수명이 끝난 고리 원전 1호기이며 저는 즉시 가동을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남 도민 여러분. 사람이 먼저인 사람을 살리는 정치는 통합진보당이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의 방향이며 목표입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금 현재 경남에서 43명의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기호 3번을 달고 뛰고 있습니다. 저 강병기가 맨 앞에 서 있습니다. 경남에서 부정과 부패, 구악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당 독점의 새누리당을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민생도 복지도 도민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그것도 확 바꿔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도민과 지역 언론을 무시하고 갈등을 끝없이 만들어내는 막말 정치와 갈등 분란의 정치를 해온 홍준표 후보부터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경남 도민 여러분.